2학년 B반 박소연 11주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덴처의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저번까지 해서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두 번째는 바 어태치먼트를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덴처의 분류 중에 마지막으로 나눠져 있는 세 번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간단하게 이제 자성을 이용해서 서로가 흡착력을 이용해 유지를 받는 어태치먼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치관과 치근 내에 이제 자성이 결합이 되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유지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똑딱이 스터드 어태치먼트와는 좀 다른 걸로는 똑딱이는 이제 스터드는 똑딱이식인 것인데,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이제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한 자성을 이용한 어태치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석을 이용한 치과 보철 시대로 일단 먼저 자성제와 자석 구조체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이용한 어태치먼트를 제작한 것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입니다. 세 가지 원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 그리고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자석끼리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밀어내는 것과 자석끼리의 흡입력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것, 그리고 자석과 이것을 흡착하는 자성제를 이용한 것으로 세 가지 원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석끼리의 반발력을 이용해 반발력을 이용해 끌어당기는 힘으로 자석끼리의 자성체를 이용해 서로를 흡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원리를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주조하기 전에 이제 키퍼를 치근 내에 심립을 하여 줌으로써 이제 자성체를 치근 내와 치근과 치관 안에 심립을 하여 서로의 흡착력을 이용해 반발력을 이용해서 이제 어태치먼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위치상의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의 키퍼를 치아에 매립을 한 후에 양쪽에 작용하는 흡입력을 이용해서 위치를 치근에 고정시켜주는 어태치먼트의 하나입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가철성 위치를 지대치로 연결해 유지나 안정성을 주는 유지장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보철물을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로부터 된 자력을 이용해서 보철물의 유지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기들끼리의 자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유지해주는 보철물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태치먼트 중에 이제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룸이 있는데, 다이렉트용으로는 이제 바로 시근에 식립하여 이제 포스트를 식립을 해주어 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의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타입과 돔 타입과 크레이션 타입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타입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제 치근과 치관에 식립을 해주어 만들어준 어태치먼트의 종류도 있습니다. 마그소프트에는 이제 뉴질리언 타입의 종류가 있는데, 엣지상의 운동 기능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제 원리 밑에 사진에 따른 원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잔존 치아의 개수가 적을 때 적용이 되고, 또 교합력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쓰는 타입의 종류입니다. 교합압을 많이 받지 않도록 치관과 치근의 교합이 많이 받지 않도록 소프트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캡을 이용하여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타입과 돔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돔 타입에 이제 입체적으로 음영을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준 이유는 시멘테이션의 결합력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타입의 포스트를 식립할 때 이제 거기 안에 내 안에 들어가서 구성을 하는 타입 두 가지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스탠다드 타입과 돔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치근 안에 식립되는 것으로 두 가지의 종류의 구성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식립되는 방법, 이 타입의 어태치먼트를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먼저 금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제 주변 정리가 깨끗하게 됐으면 포스트 드릴링 부분에 시멘트를 채워준 다음에, 나머지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컴파운트의 시네건으로 채워주고 최대의 유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어태치먼트를 제작을 하여 줍니다. 이거는 마그피트 라이너의 모습으로 이 종류를 나누어진 구성 요소입니다. 모양이 다 다른 종류의 모습들인데, 먼저 교수님께서 여쭈어보신 질문을 내주신 부분에 홈이 파져 있는 이유나 이런 질문들을 이런 부품, 이런 자성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석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을 많이 얻는 방법은 최대한 면적이 이제 유지력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접촉되는 면적이 넓거나 이제 수직과 수평의 평행이 이제 이 자석 어태치먼트와 침입되는 부분의 평행이 이루어질 때 유지력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회로의 비교로 이제 캡 타입과 샌드위치 타입이 있는데요. 캡 타입은 원반상의 자석을 하나의 자극면을 제거해서 요크로 덮은 것을 말하고, 또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을 말합니다. 비교로 하자면 캡 타입은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퍼와의 적합면에 수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타입은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에 수직이 아닌 평행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원형의 것보다는 타원형이 타원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유효합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로 구성되어 있는 사진들인데요. 먼저 키퍼는 스테인리스의 계통으로 제작이 되고,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자석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캡슐화되어 있고, 내부는 자석을 중심으로 양쪽이 요크로 감싸져 있는 샌드위치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구성 원리를 보면 이렇게 밑에 유지판이 있고, 그 위에 요크로 채워져 있는 홈 같은 것이 있고, 옆에 자석 밖으로 나와 있는 홈은 이제 덴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래스프를 이용한 경우에는 먼저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나 파손되는 부분 없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키퍼의 두께나 자석 구조체와 자성재와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위치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미성이 우수하고, 자력에 의해서 위치를 흡인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의 착탈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 시 설계가 쉽고, 고령자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도 편리하게 착탈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착탈이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환자가 구강 내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흡입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치의 해로운 수평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고요. 특수한 기구와 기술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술식과 기공 과정이 간단합니다. 위치의 착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철문 디자인이 쉽고, 다른 유지장치와 병행하여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로는 완성 위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가 쉽고, 지대치의 상태에 맞추어서 분담이 되어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은 자석 구조체가 근면판에서 떼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위치의 착탈 시에 지대치의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넓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탈락 시 복원력이 발휘가 됩니다. 다른 각종 유지장치와 비교해서 자석 어태치먼트가 뛰어난 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클래스프랑 비교를 했을 때 친밀성이 불량하고 지대치 무리한 하중을 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위치의 착탈이 쉽지 않습니다. 어태치먼트는 기공 조작이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지력이 불안정이 크게 느껴지고요. 수리가 쉽지 않습니다. 폰스가는 제작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기능성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취급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임상 적용 범위로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의 측방력과 회전력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위의 그림은 자성 어태치먼트는 수직 방향에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를 하지만 흡착한 자석 구조체와 키퍼하는 그 흡착면의 평행한 방향의 힘에 대한 저항은 매우 적습니다. 이 방향에는 흡착면의 마찰력만이 저항력으로서 작용하여 자력은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롤링은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의 적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회전력이 발휘될 때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석 어태치먼트는 이제 유치의 기능 시에도 유지치에 유해로운 측방력이 생기기 어려우며 최근의 경사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성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측방력이 방해되는 일은 그만큼 의치의 유지 또는 안정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지대치의 부담면에서 보면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의치의 기능면에서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자성 어태치먼트를 좀 쓰지 않았던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세 가지가 아니라 7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이제 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식성, 그 다음에 자석 구조체가 탈락할 위험, 그다음에 컴퓨터의 형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부식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기, 부식성, 자석 구조체 탈락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제 자석 구조체가 레이저로 밀봉화가 되고 또 크기는 초소형으로 나와서 자석 구조체가 탈락할 위험을 적게 만들어줍니다. 자성 안에 이제 홈이 파져 있는 건 안정성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홈을 만들어 주었는데 구강 내에서 뛰어난 내식성을 가지는 자성인 스테인리스를 채용하고 있어 녹이 쓸 염려가 없고 레이저 용접 기술에 의해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서 생체 친화성이 우수합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변천 과정이라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3세대로 갈수록 이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이제 모양이 많이 달라지는데 먼저 크기가 작아지고 그다음 2세대 가서는 홈이 파지고 그다음 3세대 가서는 홈이 파진 거에서 이제 외칠 끝부분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것을 만들어준 이유는 이제 덴처에 식립이 되기 때문에 유지력을 줄 수 있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 구조와 소재를 보자면 디민계 히토류 자석을 내식성에 뛰어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피복을 한 다음에 레이저 용접에 의해 밀봉이 되어지는 것으로 키퍼 측면에는 주조 시에 매몰지 않아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한 홀더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에 적용되는 예인데 일단 강한 유지력이 요구될 때나 찌급면의 형태가 큰 경우에는 600짜리의 자성 어태치먼트를 사용하여 줍니다. 그리고 키퍼의 유지봉은 원지름이 0.8mm의 와이를 측면에 용접을 해서 제작을 하여 유지력을 더 많이 강화시켜 줍니다. 이것으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